네,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신입 실무자를 위한 신비노트 조직문화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조직문화를 교육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백서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16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많은 고민과 또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애썼고요. 지금은 저와 같은 실무자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또 좀 더 용기와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은 어쩌다 조직문화 담당자가 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조직 문화가 무엇이고 또 나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은요. 조직 문화는 정답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조직 문화 업무를 맡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조직 내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사수도 없고 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과연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되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지에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한다고 과연 바뀔까? 나 역시 조직 문화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 모두 정상적이고요. 누구나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열린 마음으로 조직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서 좀 하나하나씩 해 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열정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조직 문화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실제 조직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두 번째, 조직 문화 변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습득하고 조직 문화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개인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역량을 습득한다입니다. 우리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의 스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조직 문화를 바로 아는 겁니다. 조직 문화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조직 문화 결정 요인입니다. 무엇이 조직 문화를 만들까요? 그 조직 문화를 만드는 키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조직 문화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은 인사 관리 그리고 신입에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 문화 실천 업무 8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범위가 넓은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을 만한 8가지 업무를 좀 뽑아 봤습니다. 마지막 스텝은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까지 살펴보면서 본 과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회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국내 최고 호텔 식사권을 나눠줍니다. 직원들은 이거를 복리후생으로 느낄까요? 조직 문화라고 느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조직 문화에 대한 모호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적인 보상 그 자체는 아마 복리후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실제로 복리후생이 직원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문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서요, 직원들의 소속감,
그리고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업무 의미감, 이런 감정들을 건드려서 더욱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활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탈률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높은 급여도 물론 중요하죠. 복리후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특히 우수한 인재일수록요, 회사의 가치관에 공감하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업무 의미감, 이런 감정들, 이런 가치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업 문화의 아버지, 기업의 조력자, 또 조직 심리학의 대가인 MIT 슬론 경영대학원 에드거 샤인 석좌 교수는 이렇게 조직 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란 특정 집단이 고안하고 발견하고 개발한 기본 믿음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요, 구성원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믿음, 가치관, 신념입니다. 간혹 조직 문화 너무 뜬구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뜬구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조직 문화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자, 구성원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념, 업무에 대한 의미감, 이런 감정들은요, 기업이라는 큰 함대가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조직의 공유 가치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공유 가치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조직에서는 겉으로 표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나 비전이나 경영 방침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조직은 이런 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암묵적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묵적 가정은 구성원들이 말로 표현해 내지는 잘 못하지만 실제 구성원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내면적 문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비공식적 지침이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공유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자, 조직 문화는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계승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문화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사나 선배의 대답이나 행동이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들의 언행이 조직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조직 문화를 정립할 수 없고 지금 적합한 조직 문화라고 해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 조직 문화는 종착점이 없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출발은 있지만 결승점은 없는 여정이죠. 우리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도 ing를 붙여서 지속적인 활동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조직 문화 역시 ing가 붙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조직 문화를 커넥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커넥팅은 연결을 뜻하는데 조직 문화는 조직과 구성원을 연결하고 구성원과 구성원을 연결하고 또 구성원과 구성원의 일을 연결하고 또 구성원과 고객을 연결하는 그런 지속적인 연결의 행위, 이거 자체를 조직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조직 내 외부의 이슈나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 연결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좌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직과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란 감정이 크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다시 이 연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속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내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향상시켜서 회사를 단일만 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조직문화 업무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더 이론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에드거 샤인 교수는 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빙산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조직 문화를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요. 마치 빙산의 일부분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듯이 조직 문화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 인공물, 즉 빙산의 수면 위 부분인데요. 조직 문화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무실 구조나 복장 규정 같은 것들,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의뢰,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상징, 회의에서 보여주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가시적인 요소들은 조직의 문화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까지를 파악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면 바로 아래 부분에 위치한 지지하는 신념,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은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거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중심의 혁신, 팀워크와 같은 이런 핵심 가치나 슬로건이나 또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인 기준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공식적인 가치와 또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빙산의 가장 깊은 수면 아래 부분에는요, 바로 암묵적 가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나 가정들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느냐, 조직 내 권력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외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가정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직의 행동과 그리고 의사 결정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직 문화 진단을 한다, 또 조직 문화 관련된 서베이를 진행한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암묵적 가정들을 파악하는 변수들과 문항들로 설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사례를 보시면은 좀 더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샤인의 이 빙산 모형은요, 우리에게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가치관 또
근본적인 가정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 구성원 간의 관계, 이런 걸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빙산의 모든 층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볼 개념은요,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조직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면요, 분위기는 그 위에 드리워진 열매나 잎과 같습니다. 조직 분위기를 통해서 문화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가 곧 조직 문화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이해하려면요, 그 분위기를 넘어서서 조직의 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가치관,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 패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 역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사내 공지나 이벤트, 교육,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쉽게 말해서 조직의 분위기만 파악해서 조직 문화를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시도부터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실행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요? 네, 또한 조직 문화는 크게 지배 문화와 하위 문화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배 문화는 말 그대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말합니다. 조직의 비전, 미션, 그리고 공동의 목표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따르는 일종의 조직의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문화는요, 조직 내 부서나 그리고 팀의 독특한 가치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직에 속해 있어도 마케팅팀, 개발팀, 인사팀이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위 문화는 조직 전체의 지배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각 부서만의 특성과 목표를 고려해서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려면 팀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팀에서 제시해야 되고, 팀 안에 구성원들이 그 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역할을 팀 내에서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배 문화와 하위 문화의 연결 정도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강한지 그리고 약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강한 조직 문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높은 몰입을 보이는 문화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요. 반면에 약한 조직 문화는 구성원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직 문화의 강도와 그리고 일관성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몰입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조직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G사의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회사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전체 문화 키워드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혁신, 개방성, 자율성이라는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지배 문화를 전체적으로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 팀별로 그 기능에 따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 개방성, 자율성이라는 틀 안에서 기술 개발팀은 어떻게 이 가치를 실현해 내야 되는가, HR팀은 어떻게 실현해 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위 문화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팀은요, 실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은 신속한 프로토타이핑과 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일부를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죠. 이처럼 기술 개발팀의 하위 문화는 전사적인 코어 밸류인 혁신, 개방성, 자율성이라는 공통 키워드 안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실험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팀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이 혁신을 이룰 수 있게끔 돕는 것이죠. 기술 개발팀이 창의적인 실험에 집중하는 반면 마케팅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서 전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케팅팀 역시 분석과 전략 중심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요. HR팀은 그럼 어떤 하위 문화를 갖고 있는지 보자면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직원의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리적인 안정감은요, 내가 어떠한 발언이나 제안을 해도 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안전한 감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실천해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받을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을 인사팀이 이해하고 그러한 부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HR팀이 서포터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요양근무제, 연차, 제도 등을 잘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배 문화와 하위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 연결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면 우리가 조직 문화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가 보이는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메시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EO의 90%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곧 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이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 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몰입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성과와 혁신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가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와 성과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강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경쟁사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재 유치와 유지율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같은 긍정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는 건강하고 또 성과 지향적인 조직 문화 조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조직 문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수용도가 높은지 그리고 낮은지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문화 담당자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조직 문화는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구성원의 감정과 믿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직 문화 담당자의 핵심 과제는 핵심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 신념을 강화하는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 담당자의 일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의 동일한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선 이 배가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조직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있어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M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 담당자는 우선 이 배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핵심 가치를 본인 스스로 잘 이해하고 이거를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줘서 이해시키는 것부터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MVC가 없다면 이것부터 설계하는 것을 시작해 보셔야 되겠지요. 배에 구성원을 태웠는데 이 배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그리고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규칙이 없다면 이 배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항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MVC가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MVC와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조직 내 경험이 설계되고 또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팀이나 개인의 역할을 MVC에 맞춰서 정립하고 또 의사결정이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관련된 제도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을 해보시는 겁니다. 꼭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기존에 우리 조직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뭐 복리후생이나 교육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MVC와 잘 연결해서 조직 내에서 리브랜딩 해보시거나 커뮤니케이션을 바꿔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구성원들로 하여금 왜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 서베이는 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도 납득이 되어야 공감하고 참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이 MVC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MVC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으로 연결이 되고 일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성원 마음속에서도 조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방향에 대한 신뢰가 싹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조직문화 담당자는 구성원 경험 설계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업무 몰입과 MVC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스텝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직 문화란 특정 집단이 고안하고 발전시킨 믿음과 가치 체계로서 구성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념입니다. 네, 조직 문화의 주요 기능은요, 구성원의 태도와 구성원의 행동, 그리고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기업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직문화 담당자는 구성원들이 핵심 가치를 잘 받아들이고 그 신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성원 경험 설계와 제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감정과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직의 방향성을 알리고요.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